133화로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권님부터 가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권님 파트가 조금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안 다루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같이 다루려고. 미스터 권은 순자스랑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죠. 재밌었어? 왜 이렇게 기가 빨려있노? 하면서 이제 기가 빨렸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막도 기가 빨려서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윤하고 25 옥수님은 뒤에서 같이 걷고 있고 순자님하고는 그냥 떨어져서 걸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미스터 나는 지금 23 순자를 엄청 챙기죠. 23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른스러운 남자, 말 잘하는 남자에게 약간 순응하는 타입이잖아요. 23 순자님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거나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 23 영철님이 그 당시에 23기에도 뭔가 23 순자님한테 야 내가 뭐 이러이러 할 만하니까 했지 라고 하니까 서운했던 순자님은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순자야 운 거야 취한 거야. 순자님의 이렇게 남 싫은 소리 안 하고 순응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어른스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자기 주장을 내지 않는 그런 면들이 23기 때도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리더십 센 나 같은 경우에는 순자 같은 타입이 이성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되게 편한 사이인 것 같아요. 뭐 나님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긴 하니까 처음에 허들이 좀 높은 거지. 운 거야 취한 거야 둘 다래. 미스터 권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나님이 23 순자님을 밀었죠. 권한테 가봐. 막상 가보니까 권이 뭐라고 그랬어. 23 옥순하고 오해가 있어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해를 풀 건 아닌데 오해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면서 말을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23 순자님 입장에서는 뭐야 얘 지금 이런 식으로 또 23 옥순이 끼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23 옥순에게 시간을 쓰네? 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또겠어? 어제 얘기했는데 23기 때 결과적으로는 23기에 최커가 되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잠깐 형커였던 영철님하고 순자님. 영철님은 다 받아주는 것 같은 순자님을 만났었죠. 두 사람은 커플이 됐고 실제로 시즌 안에서도 두 사람은 거의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최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최커가 될랑말랑 했었죠. 그 와중에도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티내지 않고 알아주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23기 때 영철이 애들 거 아이스크림 사갈까? 했을 때 네 맘대로 다 해, 다 사. 뭐 이렇게 순자님이 했던 것처럼 다 해. 이제 그렇게 말하는 다 하라고는 하지만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마 라고 말하지 못해. 23기 때 영철한테 가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철 지금 옥순 달래주고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나는 솔로 나왔어. 네가 지금 여기에서 뭐 사람들 챙기는 반장 아니야. 너 옥순 친오빠 아니야. 너 나랑 커플 될 거잖아. 그러면 날 챙겨. 지금 딴 여자한테 그렇게 정자에서 새벽까지 얘기하고 광수는 밖에서 지켜보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옥순 알아서 하라고 해. 네가 걔 오빠야? 라고 말하고 싶지. 23기 때 순자님은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하지만 영철이 뭔가 의지가 있어서 그래 저게 저 사람 모습이니까 그러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그렇게 되니까 영철은 뭔가 의미가 있는 그 당시에 캡틴 나스올리카였지만 실제로는 약간 스파이더맨 같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누군가가 부르면 가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맞아. 그건 말했어도 영철이 듣지도 않았겠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면 영철과 순자님은 커플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순자님은 그런 게 쌓였겠지. 그 당시에는 이게 솔로 나라니까 영철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 과정에서 순자님은 옥순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순이 나쁘다는 아니고 옥순 씨도 여초 집단에서 많이 지내봤다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같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어느 날 순자가 남친을 데리고 왔어. 갑자기 그날 술 마시면서 재밌고 이러면서 그 여친의 친구들이랑 마치 막 중마고우처럼 막 그때 신나게 막 술 먹고 그랬어. 순자가 옥순이랑 원래 여자끼들끼리 친구인데 옥순이 막 완전 친오빠 같다 하면서 막 영철이 오늘부터 영순이 해 이러면서 한잔하고 해서 친해졌어. 그 주 주말에 오늘 우리 점심 먹을래? 하고 남친구가 저한테 나 오늘 점심에 잠깐 옥순이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 뭐? 내 여자친구를 네가 왜 만나? 옥순이가 지금 주말에 소개팅 나간다 그래서 잠깐 옷 같은 거 하나 골라주려고 만나고 갈게. 좀 기다려. 뭐야 이거. 이런 일들이 옥순 씨는 비유예요. 비유야. 옥순 씨는 자기가 주변에 뭐 친구들 남사친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부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순자 같은 성격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시예요? 이렇게 하면 또 옥순 씨가 언제 그랬어요? 옥순 씨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옥순 씨는 그것이 악의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히려 더 편하게 영철을 대할 수 있었고 옥순 씨는 또 그런 주변에 이런 같이 일하는 남성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대화하기도 편한 상대였을 수도 있겠지. 영철도 옥순에게 마음이 없지만 주변에 오지랖이 있잖아요.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영철 리더십 있잖아. 위아더 월드 리더십. 여기서 옥순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를 좀 챙겨주고 싶었을 거야.
둘의 의도는 알겠어. 그 과정에서 순자는 영철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고 영철은 일단 좋으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전부 옥순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죠. 옥순 씨가 조금 더 눈치가 있었고 여성분들 사이에서의 그런 룰에 익숙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영철이 먼저 불렀었나? 순자 씨는 그래도 영철보다 옥순이 밉지. 맞아. 영철이 먼저 불렀던 것 같기도 해. 정확한 순서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순자가 영철을 미워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영철한테 뭐라고 해도 영철은 거기에서 이유를 딱 대버리거든. 어쨌건 순자는 그랬을 거다는 거지. 여기에서도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자 입장에서는 미스터 나가 순자를 밀었잖아요. 데이트 끝나고 옥순이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 포장해 간다고. 아, 그런 말도 했었구나. 그러니까 뭐 영철 씨가 옥순 씨한테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떡볶이 사건도 있고 하면 순자 씨 입장에서 빡칠 일은 실은 그거 장면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옥순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 말을 했었단 말이야. 순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영철이 짜증나지 끝 이 아니라 영철은 일단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야. 영철 씨 멋있어. 리더십 있고. 너의 위로는 거절한다 이렇게 하기도 너무 이상하지. 문제는 영철에게도 있어. 옥순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그런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니까. 뭐 문화권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이 23기에서부터 만약 쌓여 있다면 순자와 옥순 사이가 불편하다는 것도 이해가 가. 이거는 물론 알 수 없죠. 방송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억측일 수 있어. 그때 순자랑 영철이 데이트 갔다 와서 둘이 대화하기로 했는데 광수 옥순이 데이트 끝나고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순자보다 옥순을 먼저 불러서 고민이 뭐냐 물었던 거예요. 그게 정자에서 같이 됐던 광수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에게 짜증이 나지. 그 짜증을 영철에게 못 낸다니까. 그 화가 옥순한테 간다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장면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 영철이 그랬네? 영철이 나쁘네? 옥순은 아무 죄도 없네? 옥순은 좋아. 영철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가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순자 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숙님이 그 얘기를 정확히 하잖아요. 영숙님이 그 심리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너무 잘 됐어. 내가 미스터 안을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자기 자식은 잘못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 저 여자가 잘못했지. 내 애는 잘못 없어. 그래 이거야. 이 심리야. 여기 지금 영숙님이 말하잖아. 그 심리에 대해서. 이거는 뭐 메타인지지 왜. 영숙님의 메타인지. 여기 말해주잖아요. 이 심리야. 이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물론 그 당시에 순자님은 영철님을 자식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심리인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미래에 사귈 사람이고 또 순자씨 성격에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철에게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가 영철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은 아니었는데 정확한 해명하는 그런 포스로 이렇게 눌렀지. 그 당시에 이제 위아더월드 영철이 주변을 너무 챙겼으니까 순자님도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만나야지 끝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죠. 옥순 씨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지. 너 그러는구나 이대로 끝 했어도 부정적인 감정은 올라와. 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깻잎 논쟁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의 깻잎을 이렇게 떼준다 하면 뭐 할 수 있지. 뭐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깻잎을 떼줄러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영철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옥순 씨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야. 여기에서 미스터 권과의 이 일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순자 관점에서. 순자 씨는 영철이랑 있을 때도 얘가 영철과 내 시간을 중간에서 옥순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옥순이 그 시간을 뺏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권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권도 옥순이 지금 안 놓고 있네. 옥순은 이번엔 시간도 아니고 지금 아예 어장에 넣어버렸네 라고 순자는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네라고. 여기서도 또 이순이가 됐고 그때 옥순이 내가 사귀려고 했던 영철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번엔 권의 마음까지 뺏고 있네 라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묵은 감정이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회사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이 입사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입사할 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뭐 대리였는데 임대리님은 얼굴 진짜 크시네요. 일 뭐 좀 하세요? 하고 싸가지 없게 대했어. 그러면 그 감정이 묵어서 내가 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얘는 싸가지 없는 애라고 찍힌 거야. 내가 얘를 한번 싸가지 없는 애라고 찍으면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얘는 싸가지 없는 애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건 묵은 감정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죠. 그때 너 그랬지? 나는 네가 미워. 너에게 그렇게 행동할 거야. 이게 아니고 너는 싸가지 없는 애. 묵은 감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죠. 지금 순자님 입장에서 옥수님이 너 그때 영철이랑 나랑 사이에서 나 영철과 데이트할 시간에 너 그렇게 영철이랑 계속 얘기하고 그때 영철이가 너 자꾸 챙겨줬었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러는 성향의 사람
이렇게 이제 찍혔다는 거지. 그럼 23옥순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 뭐 그거는 뭐 방법이야 뭐 없었을 수도 있죠. 결국 문제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물론 23기를 좀 다시 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순님과 영철님의 시간을 보낸 발단은 영철님이긴 해요. 영철님이 순자랑 데이트할 때도 계속 옥순을 챙기는 말을 하고, 갔다 와서도 바로 옥순을 챙기는 행동을 했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지. 문제는 영철이기는 해. 23 영철 씨가 워낙 평범의 범주를 한참 넘은 사람이거든. 그게 전부 옥순 씨에게 화살로 돌아가 버린 부분도 있긴 있어. 옥순 씨가 주변 사람들하고 또 영철 씨랑 편하게 느꼈던 것도 있지. 애초에 편하게 느낄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건 여기서는 뭐 순자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옥순 씨가 잘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23 옥순 씨가 의도적으로 뭘 한 건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그랬지만, 또 내가 여기서 옥순 씨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옥순 씨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로도 공격할 거 아니야. 23 옥순 같은 상황에서 집단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여서 집단을 떠나야 돼. 그럴 때는 도망친다는 관점으로 가면 안 되고, 더 좋은 회사로 간다, 아니면 비슷한 회사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남초 집단, 여초 집단의 논리가 다르고, 그게 또 섞인 집단의 논리가 다르고, 특히나 또 이런 모임에서는 그 안에서 또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오해가 난무하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어떤 의도를 하지 않아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사람들은 그런 얕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해버리지. 저는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개인이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웃을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는 저는 옷에 신경을 씁니다. 이 말 들으면 진짜 뻥치지 마라고 하겠지만 머리도 감습니다. 심지어 출근할 때 머리도 감아. 아니 그게 왜냐면 내 팀 애들은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지네들과 어떤 신뢰를 쌓였는지 알아. 다른 부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웃지 말아봐. 왜? 내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큰 조직에서는, 아니면 내가 외부 조직을 만날 때는,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외부 미팅할 때는 다이소에서 셔츠라도 입고 나간다고. 그거 같은 얘기야. 그거야. 지금 저는 자유인이야. 나는 편하게 입고 일할 때 잘 돼. 심지어 나는 회사에서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녀. 왜냐면 나는 양말 신고 이러면 답답하거든. 그러는데 외부 나갈 때는 절대 안 그러지. 그게 얕은 관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이에요. 미소, 깔끔한 의상, 주변에 덜 친한 사람들에게도 다 챙기는 듯한 인사하는 인상,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 브랜딩이 생각보다 얕은 관계에서의 많은 걸 해결해줘. 그런 이미지 메이킹. 내가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올 얘기인가요? 같은 본부 애들, 내 사람들은 내가 맨발에 그렇게 해도 내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특이하지만 그런 브랜딩이 되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되지. 아무튼 얕은 관계는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얕은 관계에서의 브랜딩은 그거에 걸맞는 의상, 표정, 제스처, 이런 보여지는 것들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생긴 웃는 인상으로 그냥 깔끔한 정장 입고 다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성격이 좋겠구나 생각해버려. 나는 실제로 그렇게 성격이 좋거나 그렇게 막 둥글둥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여. 얼굴이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웃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얕은 관계에서는 쓸모가 있죠. 저는 지금은 유튜브니까,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깊은 관계지. 실은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요. 잘생긴 본부장 없어. 드라마는 다 구라야. 아무튼 얕은 관계에서 내가 오해를 사는 거는 참 어쩔 수가 없기도 해. 얕은 관계에서는 어쨌든 그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실패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인상을 주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왜냐면 이 참 웃긴 게 어떤 조직이든 다 좁아요. 다들 지루해해. 남 얘기를 겁나해. 우리 부서에서 뭔가 스캔들 나잖아요? 다음날 갈 필요도 없어. 그날 저녁에 전 조직에 다 들어오고. 다들 지루하거든.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23 옥순이 어떻게 해야 됐나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미지로 판단해.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일치하는 재밌는 가십거리를 던져주면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물고뜯고 즐기죠. 얕은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미지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돼.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약간 이게 내로남불인데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권님이 복잡한 상황이고요. 권은 순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야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야 하고는 만날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권님도 이게 지금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23옥순은 끝났다라고 하면서도 23옥순과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며. 오늘 아침에 오해가 있다는 걸. 아, 오늘 아침이야? 그게 권님은 아슬아슬 이어질랑 말랑한 사람한테 더 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님은 그냥 이쁜 사람 좋아하고 이쁜 사람이 권님 눈에 24옥순, 23옥순 이 두 사람의 옥순이었는데 24옥순은 일단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으니까 뒤로 미룬 거고 이 상황에서조차 23옥순이 1위, 2위는 24옥순이에요. 권님은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야.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 스스로는 굉장히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 권님이 진짜 차분하게 외모를 떠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러는 사람이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지. 지금 24옥순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24옥순님에 대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24옥순님이 여전히 2위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님은 굉장히 단순해. 미스터 나랑 제갈도 그냥 본인의 어떤 외모 스타일이 1순위 같기도 하고 23옥순과 24옥순 두 사람 다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외모인데 24옥순 같은 그런 안 좋은 행동을 23옥순은 안 했으니까 권님 기준에서 23옥순을 1순위로 두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해가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 이날 3일차 아침의 일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 그 전부터 23 순자님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고 미스터 한 때문에 11 영숙님이 이걸 되게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게 정확히 가장 마지막 폭탄이 돼버린 셈이죠. 23옥순의 가장 큰 실수가 됐지. 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해. 단순하다는 건 편견이 심해. 아 그럼 그렇지. 아 나한테 데이트 써달라는 거지. 아 여자면 제갈 같은 사람한테 안 가고 나나 미스터 나 같은 사람한테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편견이 좀 있어요. 권님이 조금 더 여우 같은 사람이면 24옥순을 선택을 안 하거나 24옥순한테 뭐 남자는 돌다리도 돌돌리지 이런 말 괜히 하면서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하겠다며 여기서 23옥순님이 두 가지 뉘앙스의 말을 하긴 했어요. 23옥순님이 네가 날 부르지 않아서 그런데 미스터 한이 이야기 좀 하재. 그래서 미스터 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지만 대화를 끊고 가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돌재. 네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았지만 미스터 한이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 권은 그게 선택 못 받아서 아쉽다는 거구나 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권이 잘못 생각했냐 그건 아니고 권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 게 23옥순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한마디 덧붙이면서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긴 했어요. 그 부분을 권님은 수용하지 않았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처음에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뒷말은 잘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회의 시간 일요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은 바쁘니까 이번 주 일요일은 하지 맙시다 하면은 꼭 일요일날 회의장에 가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게 사람들은 한마디 들으면 그 뒷말이 잘 안 들려. 여기서 만약 권님이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뒷말이 진짜인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23옥순님이 보면은 미스터 한한테도 그러고 권한테도 그러고 나는 너를 선택 안 할 거야. 네가 나 선택 안 해준 거 괜찮아. 걱정돼서 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갈식으로 탁 말하고 그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서두를 끄네. 근데 일단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자부심 있고 아 여자라면 나 좋아하지. 지금 보면 뭐 미스터 강? 아 쟤 뭐 직업은 좀 좋지만 연막이지. 결국 여자는 나 같은 남자한테 끌리게 돼 있어. 이게 일단 권님 무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았을 수도 있어. 옥순 씨가 뒤에서 붙였거든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 얘기 해주러 왔어. 데이트 잘해.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너 24옥순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괜찮아 나는. 이 말을 난 하러 왔다. 라고 마지막에 이걸로 딱 마무리 지어주거든. 권님은 뒷말은 안 들렸어. 아 그럼 그렇지. 역시 옥순이 나 정리하는 것 같아도 정리할 리가 없지. 강 때문에 나를 정리? 아씨 그게 말이 되나. 지금 나의 2두가 울지 그러면. 나의 3두가 울고. 나 다라이 던지는 거 못 봤어? 아 당연하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네. 나를 포기할 리가 없지. 23옥순이 지금 강 때문에 나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이제 권 생각이지. 여기서 23옥순이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냥 편하게 데이트 다녀와라. 편하게 데이트 다녀오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너무 23옥순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이 타이밍에서 23옥순이 입장에서는 데이트 편하게 하고 와라. 맘 불편하게 가지 말고 데이트 편하게 재밌게 너의 사랑 24옥순하고 재밌게 보내라 라는 의도로 한 건 알겠어. 따로 불러내서 얘기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권님이 오해했고 권님과 24옥순의 데이트가 망쳐버리는 이유가 돼버렸어. 물론 그 이유에는
권님이 23옥순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들었다는 문제가 있어. 권님이 23옥순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들었다는 문제가 있는데 23옥순이 자기의 의도가 말하면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23옥순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나의 깻잎을 떼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깻잎을 떼준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도 부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권님이 오해를 해버렸으니 24옥순님 관점에서는 권이 저렇게 오해를 해서 왔으니 24옥순 관점에서는 오해가 아닌 거야. 권은 23옥순님의 의도를 오해했어요. 권이 24옥순과 데이트를 했어. 그러면 24옥순님 관점에서는 23옥순을 오해한 게 아닌 거지. 눈앞에서 권이 23옥순과 대화하고 와서 태도가 변해서 나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러면 24옥순 관점에서는 23옥순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 오해가 아닌 거지. 눈앞에서 확인한 일이 돼버렸지. 권의 오해가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방점을 찍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계속 불편하게 행동하니까 데이트 나가기 전에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23옥순님 보면 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이야? 그러면 좀 만나볼까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권이 편지를 줬을 때 바로 안 읽어요. 23옥순님 관점에서는 그 편지에 사랑합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런 게 담겨 있을 줄 알았겠지. 그런 말을 안 읽고 싶어. 회피하고 싶었거든. 이 전날 한하고 얘기하면서도 회피하고 싶었어. 강, 한, 권 순서였거든. 그 상황에서도 차라리 권을 마주하고 권 미안하다. 너 멋진 남자인 건 맞는데 나 강한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들여놓기 힘들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 그대로다. 권이 계속 두드리니까 그렇게 뭐 계속 슈퍼데이트권 따면 따보든가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여기서 미스터 권은 23옥수님에게 사기데이트권을 쓰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썼고 자기의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쉬워했구나라고 자기 감정을 투사해버리고 있고 23옥수는 내가 이 사람이 부담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피했고 이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를 피하는구나라서 자기가 먼저 가서 그걸 풀려고 했고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잖아요. 23옥수님은 내가 권이 불편해. 권이 3위기는 한데 이제 와서 다시 권을 만나자니까 24옥순도 뭐 진하게 묻어있고 이래서 불편해. 그 전날 한이랑 얘기할 때도 좀 피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도 날 피하고 있어. 보니까 나는 어쨌건 권이 3위예요. 순위권 밖이야. 권도 내가 순위권 밖이었구나. 우리 서로 같은 거구나. 서로가 피하고 있었네. 내가 부담스럽지 너도. 그러지 말자. 내가 손 내밀게. 우리 그냥 같이 잘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데이트 나가기 직전에 갔다는 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봐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아쉽기는 해요. 데이트 나가기 직전에 부르는 것 자체가 큰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저 뒤에 있는 장면에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른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타이밍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계속 미루다가 데이트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풀고 나가게 하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서야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23옥수님의 실수인 거지. 풀 거면 그 전날 뒤에서 소송이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23옥수님도 권을 피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쓸까봐. 그때는 23옥수님은 권하고 데이트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 23옥순이 어제 저녁에는 권을 피했어요. 한하고 산책을 한 거야. 그랬는데 내가 권을 피하는데 권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또 24옥순한테 갔어. 내가 풀자라고 해서 간 거야. 23옥수님이 권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봐요. 그 전날. 이게 권을 어장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 전날도 이 사람이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쓸까봐 한이랑 그냥 돌아버렸어. 그렇게 이제 미루고 회피한 게 그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지. 그거를 말을 해야지 하다가 슈퍼데이트권 나한테 쓰면 어떡하지? 도망치다가 다음날 데이트 나가기 전에는 풀자 해서 간 것 같아.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편지를 바로 안 읽은 것도 부담스러워했던 마음인 것 같아. 23옥순이 권을 어장에 넣으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닌 건 알겠어.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거지. 23옥수님이 강한테 회피형 싫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회피했다. 맞아요. 나는 23옥수님하고 강이 은근히 닮은 구석이 많은 사람 같아요. 둘 다 회피적인 면도 있고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막 크지 않고 자기 스타일 강한 사람들. 23옥순이 권을 좋아한 거는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전날 밤에도 한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권을 피했거든. 23옥순이 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접은 건 그 뽀뽀 도파민 옆 테이블에서 얘기할 때 그때 이미 끝났다고 봐요.
강한테 소원해지니까 그때 이제 가서 뭐 편지 읽고 했었지. 나한테 쓸 줄 알았다, 실망했다가 아니라 나한테 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망해하는 거 아니냐. 미안할 필요 없다. 그거는 그 전날 권희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나누던 대화의 맥락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했던 말을 그제서야 진심을 꺼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거지. 23옥수는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그거를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굳이 말을 할 것,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 11영숙님한테도 미스터 한이 자기에게 깊은 얘기를 한 거를 굳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뱉어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죠. 너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지? 하고 확인 사살하려고 권 부른 거. 그것도 뭐 맥락이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여기에서 좋게 해석하면 권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했고, 나쁘게 해석하면 자기가 마음이 편하려고 했고, 어장에 넣으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이 거리에서 권이 이렇게 슈퍼데이트권 날려도 돼? 라고 말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때 23옥수님이 조금 당황한 것처럼 빨리 걸음걸이를 가요. 아마 자기 생각대로 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때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걸로 인해서 권은 23옥순이 나와의 슈퍼데이트를 바라고 있었구나 생각하거든요. 그 전날 권이 뒤에서 서성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권님이 말한 대로 한님하고 가버렸어. 권과의 대화를 피했어. 23옥순이. 그런 걸 보면 권을 어장에 두려고 했으면 어쨌거나 한은 나를 선택하는 게 확실해진 상태예요. 어쨌건 나를 만나보기로 했어. 그러면 만약 진짜 어장을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권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권에게 받아내야지. 한하고 한 바퀴를 더 돌고 두 바퀴를 돌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거는 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죠. 그때 권이 뒤에 서성이는 걸 알았고 한 바퀴 더 돌자 해서 돌았거든. 물론 뭐 이거는 그 상황을 전체 풀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추정이에요. 본인한테 휴대따면 쓰겠다고 했는데 24옥순한테 썼으니까 나한테 미안할 것 같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 그게 고지고대로 듣는 거지. 그게 고지고대로 말한 거고, 23옥수는 자기가 이제 고지고대로 말한 거고. 23옥수님이 보면 너무 고지고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권이랑 데이트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권이 자꾸 나 선택하네. 아우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누군가는 진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자기의 인기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원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랑하고 앉았네. 지가 어장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23옥수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해. 예를 들어서 11영숙님한테도 미스터 한이 그런 말 했죠? 라고 본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 거야. 그 말을 지금 이 사람은 못 들었기 때문에 11영숙은 뭐야? 지가 한이랑 깊으니까 나 빠지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지는 거야. 물론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상대가 고지고대로 안 들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죠. 23옥수님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 눈치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 이게 언제든지 적을 만들 수 있는 타입 같아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적이 생기기가 쉬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야. 그러면 비밀 연애해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뒤로 빠져 있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대놓고 딱 정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이쁘고 그래. 그럼 같은 여초야.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푼수치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그런 식의 생존법도 있지. 자기만의 생존법은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이런 조직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옥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노하우가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건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죠. 어제 아침에 권에게는 후회가 남는 순간이 돼버렸고 급하게 얘기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다 못 들었어. 실은 옥수님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권님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데이트 잘하고 오라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권은 그냥 한 소리고 그 앞에 했던 말들 네가 슈퍼데이트권 쓸 줄 알았어.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권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은 굳이 뭐 나서거나 섞이거나 하지 않고 있지. 그렇게 권님은 이날 밤에 잠을 못 이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아쉬워. 이렇게까지 23옥순에 대해서 아쉬우면 순자님들한테 정리를 해줬어야지. 순자님들에겐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오면 어떡해. 그렇죠. 순수한 의도여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권도 본인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막 지능적인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를 지능캐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막상 행동은 주저주저 하면서 판단은 너무 빨리 해버렸어.
권님이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커플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님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순자수 둘을 어떻게 해야 되노? 처음에 등장할 때는 미스터 나가 오만한 줄 알았더니 볼수록 권이 오만한데 순자수 둘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는 결국 지금 권님 마음에는 1순위 23옥순, 2순위 24옥순, 3순위 순자스. 순자스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 23순자, 그 다음 26순자. 26순자랑 1대1 데이트까지 심지어 했어. 1대1 데이트 할 때 자기 마음을 얘기했으면 나중에 여성분들이 올 때 왔겠어? 안 왔지. 결국 본인이 26순자랑 데이트할 때 거절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6순자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 다 불러온 거지. 뭘 어떻게 해. 본인이 지금 만날 마음도 없고 또 순자, 특히나 23순자에게 23옥순과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 너랑 대화보다 나 걔랑 먼저 얘기해야 돼. 이거는 순자님 입장에서는 23기 때 경험했던 일이야. 나랑 데이트를 한 사람이 가가지고 옥순하고 먼저 얘기해야 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심지어 23기 때는 더 심했지. 나랑 사귈 예정인, 그때 당시는 뭐 사귈지 몰랐지만 사귈 예정인 남자가 나 오늘 데이트 끝나고 어이 떡볶이 옥순이 저 갖다 줘야겠다. 옥순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하고 가서 옥순하고 얘기해야 돼. 갔어. 이때 똑같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순자 씨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옥순 때문에 거슬리는 일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순자 관점이에요. 권은 그런 걸 뭐 알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권이 23옥순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면서 23옥순이 나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버리고 있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23옥순이 권까지도 원했구나, 정리를 안 했구나. 23옥순 입장에서는 권을 2번이나 정리를 했고, 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데이트 따면 너한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삼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해봐 이렇게 했다가 그날 저녁에 또 자기한테 서성이니까 받아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되니까 도망 다녔어. 다음날 권이 자기를 도망 다니네. 이제 괜찮아, 너 24옥순이지, 괜찮아 라고 한 거지. 권은 지금 뭐 순자스를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23옥순하고 잘 되면 순자씨들한테 최종 선택하는 날 아침에 미안 나 23옥순하고 잘 됐어 라고 말하고, 23옥순하고 잘 안 되면 나 까였어, 자 둘 중에 기회가 생겼는데 어떡할래, 둘 중에 누가 나랑 만나볼래,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할 거야. 지금 뭐 그렇게 뭘 할 건데, 순자 씨랑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권님이 조금 더 배팅을 해봤어야 된다고 봐. 권님이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23옥순이나 24옥순이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밀어붙였어야 돼요. 이거를 두 사람을 밀어붙이는 건 마치 28기에서 영숙님이 지금 광수, 영수 두 사람을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일이야. 광수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떠나가거든요. 28기 얘기예요. 여기서도 23옥순 관점에서도 벌써 떠나잖아. 남자가 24옥순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 사실만으로 떠날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은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방에 있으면서 친해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건 그런 사람은 11영숙, 25옥순, 최소한 이 두 사람한테는 24옥순이 묻으면 안 돼요. 이 두 사람은 일단 좀 감정적이고 딱 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고, 23옥순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닥 선호하진 않지만 심지어 옆 테이블에 앉아서 뽀뽀 얘기까지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좋다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게 쉽지가 않죠. 권님은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그런 거를 몰라. 거기에서 진짜 전략적으로 갔어야지. 24옥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빨리 23옥순한테 가가지고 회복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든가. 그 뒤로 뭐 자기 신발 냄새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같이 묶였거든요. 26순자님 순위에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4순위란 말이야. 23옥순과 오해 풀기. 아니 그 오해를 풀어서 뭐 어떡할 건데. 오해를 풀어서 오해가 풀리면 23옥순하고 만날 거예요? 아니면 오해가 풀리면 그때 순자님을 알아볼 거야? 뭐 이도저도 아닌데 순자님들을 계속 쥐고 있으면 뭐 어떡해. 그렇게 일단은 그냥 잡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차로 넘어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134화로 넘어와요. 마지막 날 아침이죠. 권님은 너무 잘 자서 힘들대. 거짓말. 어젯밤에도 제일 늦게 잔 것 같은데. 미스터 한은 이미 짐 정리를 다 끝냈고요. 권은 아니 최종 커플 되면 누가 차에 탈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렇게 다 싸버린 거야? 한은 야 왜 몰라? 네가 누가 탈지 왜 모르겠는지 알아? 너는 막 살잖아. 너는 막 하니까 여자들 4명씩 오잖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맥락이죠? 이게 약간 시비 쪽에는 했는데 시비를 거는 건 아니에요. 한님 입장에서는 농담을 하는 건데 저 농담의 맥락은 어디서 본 거지. 24옥순님이 한 말이랑 좀 비슷한데? 그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4명씩 오잖아. 이거는 24옥순님이 23옥순님 없을 때 23옥순님에 대해서 막은 아니지, 열심히였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온다라는 약간 그런 건데, 막 하니까 라는 저 맥락은 뭔지 알죠? 농담으로 말하는 건데 왜 유독 짜증났을까? 내가 원하지만 못한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참고 있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할 때 유독 짜증나는 대상이 된다 잖아요. 많이 나왔던 심리적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부자친구와 시기심이 생겨.
너는 그렇게 남의 거 다 뺐으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아, 그 인간은 사람들 그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지. 그런 심리지.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되지 못해. 부자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려. 원래 그게 인간의 심리에 있죠. 맞아. 이건 여기서 그냥 농담으로 넘겼어. 농담인데 그런 심리가 있는 거지. 여자들의 첫 번째 선택, 미스터 권을 선택한 순자스. 두 번째도 순자스. 여기서 24옥수님이 데이트권 써달라고 하고, 결과는 23옥순이 저한테 잘 맞겠구나. 그냥 막 하니까 여자들이 4명씩 오잖아. 이거는 미스터 한이 왜 저게 유독 짜증났을까? 자기도 그럴 수 있었어. 미스터 한도 나도 그냥 막 했으면 11영숙님 지금 쥐고 있고 24옥순도 나한테 원래 데이트하자고 했었고 23옥순도 지금 내가 어젯밤에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했고 내가 너처럼 했으면 걔네들 셋 다 지금 선택할 수 있어. 다 왔을 텐데 나는 너처럼 안 했어. 나처럼 해야지. 나처럼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면서 지금 부족한 이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이 상황을 쟤는 이기적으로 살아서 부자고 나는 올바르게 헌신적으로 살아서 가난해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정신 승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기적으로 한 사람이 더 짜증나게 되는 거지. 그 자신의 욕망과 현실의 부족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승리 과정에서 상대가 유독 더 짜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한님은 순서에 맞게 행동하긴 했거든. 11영숙님 먼저 정리하고 23옥순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23옥순이 자기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정리했고, 심지어 24옥순이 자기한테 오려고 할 때도 오지 마라. 나는 너를 이성으로 안 보겠다라고 선언했었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손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미스터 권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됐고, 한편으로는 얄밉지. 나처럼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고민할 거리가 남아있구나. 나는 공정하게 행동했더니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너는 지금 반칙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여전히 게임을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얄미운 부분이 있는 거지. 한님도 성급하긴 했어. 그렇지. 미스터 나가 계속 정리하라고 해서 한 거긴 한데, 어쨌건 미스터 나가 말했든 어쨌든 거기서 정리를 하긴 했으니까. 여기서 미스터 나가 촌장도 아니고 미스터 나가 하란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미스터 나의 말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나 봐. 미스터 나가 얘기하니까 한도 움직였었고 23 순자님도 권한테 갔었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안에서 좀 발언이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본인이 11영숙을 정리하고 23옥수님을 정리한 그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여기서 저런 말도 더 세게 나가는 거지. 나는 4명 올 일 없잖아. 이 말에는 나는 올바르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그렇게 막 사니까 지금 그런 거고. 이게 일종의 정신승리죠. 권은 저게 이제 농담인 걸 알면서도 일단 말문이 막히는 거고, 하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는 난 처음부터 노선을 그렇게 탔잖아. 그러니까 하는 자기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나는 정의였다. 너는 막 살았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정신승리지. god님 뒤늦게 깨달으려고 자막은 있지만 깨달은 표정 아닌데, 미스터 한은 4명 오면 난 감당 못해. 피곤해. 아우, 나는 저렇게 몇 조 부자 되면 감당 못해. 피곤해. 아우, 그렇게 했다가 세무조사라도 오면 어떡해. 큰일 나. 피곤해. 아우, 나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 피곤해. 그렇게 한님은 만약 이게 20살에 솔로 지옥이었다면 가장 인기가 많았겠죠. 하지만 여기는 솔로 지옥이 아니다. 지금 20살들도 아니고, 여기 옆에 제갈림 누워있잖아. 여기선 사라졌잖아. 아마 천장에 붙어있겠죠? 제갈림 이 정도예요. 4개 데이트 끝나고 23옥순하고 대화했냐? 못했어. 23옥순이 한이랑 3시간 대화하는 바람에, 이게 23옥순님이 권은 염두에 안 두고 있어요. 23옥순님이 강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강이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하고 방에 있으니까 23옥순이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23옥순님도 자기가 강하고 데이트할 때 한한테 얘기 안 해. 그냥 외면해. 권한테도 외면해. 지금 보면은 불편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방에 있거든. 강이나 23옥순이나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차이 없어. 사람들 마음에 다 그런 거 있지. 한이랑 또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권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여기서는 끝났지. 23옥수님 보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남초에 익숙하다. 굉장히 가족 안에서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불편한 상황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한다. 회피하고 싶어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스터 강하고도 비슷한 부분이지 않나. 얕은 관계는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가 지금 같은 23기 순자님도 같은 관계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고 데이트 갔다 와서 대화자고 똑똑 한 번이라도 해줬다면, 이것도 23옥수님이 굉장히 회피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이 1순위였다고 치고 한이 1.5순위라고 쳐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줬어야지. 23옥수님은 끝까지 피했잖아. 데이트 나갈 때까지 피했잖아.
한님 그래도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을까? 바닷가에서 혼자 밥 먹다가 와서 혼자 누워있었어. 그 상황에서 23옥수님은 하나한테 그때도 안 갔어요. 권한테도 불편하니까 피했어. 하나고 그냥 갔어. 결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 한은 삐진 거야. 그 혼자 누워있으면서 안 오네? 내가 울기까지 했는데 안 오네? 이제서야 오네? 와서도 한다는 소리가 가서 정리했고 너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도 아니야. 한은 지금 삐졌어. 한은 보면 진짜 가벼운 면이 있죠. 배운 사람이야. 데이트 갔다 와서 대화적으로 똑똑 한 번이라도 해줬다면. 이쌍옥수는 나는 오면 제일 오빠 불러서 먼저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야. 미스터 한도 이쌍옥수님이 어떤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한번 고려해보겠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라고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이쌍옥수님이 여기서도 스탠스를 정하지 않고 물어봤거든. 이때 두 사람 대화할 때 이제 권님은 제가 데이트를 종일 나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를 나가 있는 동안 또 대화도 못하고 했었나 보네. 미스터 한이 스스로를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깊은 상처투성이의 남자지만 겉모습은 소년 같은 발레리노. 약간 이게 미스터 한이 추구하는 어떤 본인의 추구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제가 데이트를 종일 나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서 그냥 자버렸다. 그랬군요. 잘했어요. 미스터 권 아직도 결정 못했대요. 제갈한테 이러는군요. 권은 첫 번째는 그냥 가장 먼저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게 23옥순과 5회 마무리. 아니 이게 최종 선택하는 날 아침에 할 얘기냐고. 이게 23옥순과 최종 선택하는 날 아침에 5회를 마무리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선택할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리를 했어야지. 이거는 미스터 한의 방식이 맞아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든 삐지든 아니면 뭐 남한테 수동공하든 그런 게 문제지 행동 자체는 난 미스터 한이 잘했다고 봐요. 물론 뭐 미스터 나가 밀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스터 건은 이거는 뭐야 이게. 최종 선택하는 날 옥순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 거야? 아니면 선택을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5박 6일이어서 앞으로 뭐 이틀이 더 있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이틀이 아니고 지금 2-3시간 남은 상황이야. 실질적인 시간은 뭐 인터뷰 시간 뭐 시간 준비 시간 뭐 빼면은 지금 뭐 2-3시간이나 남았겠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어. 그 이후에 내가 23순자랑 26순자를 선택해야 하나? 이게 권님이 단순해서 이래. 내 행동이 이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한님은 그래도 그걸 아는 것 같아. 한님은 사람은 가볍지만 그래도 주변 눈치나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권님은 자기는 생각이 깊은 줄 알았는데 눈치가 별로 없어. 23옥수님을 내가 나중에 만나야지 생각하면서 그 옆 테이블에서 24옥수님하고 뽀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뽀뽀 얘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못해. 내가 23옥순 고민하고 있고 오해를 푸는 동안 얘네들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아. 너무 1인칭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지. 그 풀고 싶은 오해가 24옥순하고 데이트 나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나를 원했던 거냐. 그거를 뭘 풀어서 뭘 어떡하려고. 권의 마음이 너무 인간의 마음은 결국 이런 게임 이론이잖아요. 이쪽에서 뭘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쪽도 변하는 거거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생각을 해야지. 상대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상대를 배려하는 게 어떤 건지도 생각을 해야지. 한님이 권한테 뭐라고 한 게 그거죠.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은 거야. 생각을 못한 거지. 권님이. 자기 생각에서는 엄청 고심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나름 고민하는데 문제는 이게 1인칭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 최종 선택은 못할 것 같은 느낌. 아이고 그거를 지금 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23옥순한테 야박하다고요? 어떤 면에서 또 야박해. 다른 출연자들 가해자한테 또 관대하다고. 아이 참. 내가 아까 이제 23옥순님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라는 말에 대답하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그걸 대답하면 또 야박하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누구나 이제 어떤 관점에서 또 보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진 상태로 분석을 애초에 그렇게 보니까 아우 누구 실드 치네 뭐 누구한텐 야박하네 아 그렇다고 가해자를 옹호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아까 뭐 순자 얘기할 때도 순자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까? 아니 맞고 틀리고 어딨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23옥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야박한 거야. 다 잘했어. 23옥순은 다 잘했고 다 좋은 사람이고 여기서 가해자만 문제니까 그러면 가해자 욕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의 이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할 때 우리가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피해자 가해자 관점으로 보지도 않아요. 가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천재지변이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계 같은 게 안 나가야지. 애초에 야박하다는 평가는 이 사람에게 조언을 주기 위한 개선점을 말했을 때 야박하다는 평가를 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어요. 이게 프로파일도 그래. 물론 이거는 뭐 범죄도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 관점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가해자에 가까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심리였을까를 보자는 거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 저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보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뭐 야박하다느니 쉴드라느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채널의 어떤 컨셉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너무나 말 그대로 더 욕해주세요거든. 저쪽도 욕해주세요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쨌건 권은 최종 선택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고요. 23옥순이랑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23옥순이랑 오해를 풀어야 될까? 오해가 있다고 가정해도 지금 오해를 풀 때야? 오해를 풀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본인이 만약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어야지. 권이 생각하는 오해는 우리는 서로 원했는데 내가 23옥순을 오해해서 24옥순을 선택했다. 그게 이제 오해죠. 만약 그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풀어서 뭐 어떡하려고. 우리는 사랑했었구나. 밖에 나가서라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따지면 오해를 푼다는 게 결국 23옥순과 잘해볼 마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권에게 그러면 지금 23옥순하고 잘해볼 마음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거야. 권님이 23순자랑 얘기할 때 23순자한테 나는 다시 잘해볼 마음은 없는데 오해를 풀려고 한다라고 말했어.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23순자가 너 23옥순한테 미련 있으면 23옥순한테 한 번 더 해봐라.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포기했거든요. 23순자라고 생각하고. 그때 권은 23옥순에게 미련이 없다라고 했어. 나는 23옥순에게 미련이 없다. 미련이 없는데 계획은 들어가자마자 23옥순을 불러서 아까 이야기 제대로 못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는 해보고 싶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미련은 없지만 오해는 풀고 싶은, 미련이 있어서 그 아쉬움은 털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옥순이랑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기에서 그 오해는 권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아요. 권의 자존심은 너 원래는 나를 더 이성적으로 더 멋있다고 여겼지? 하지만 내가 너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강이랑 잘 됐구나. 하지만 알아도 나는 너를 좋아했었으니까. 권은 23옥순님이 만약 오해였구나. 네가 날 좋아했구나. 실은 나도 널 좋아했어. 하고 오면 받아줄 마음은 있는 거야. 만약 오지 않아도 최소한 이 사람에게 오해를 풀므로써 자기의 아쉬움을 덜고 싶은 거겠죠. 그 오해는 풀고 나머지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냥 많이 양보해서 23옥순하고 미스터 권의 사이를 생각하면 이해는 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오해를 풀고 뭐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지금 이게 마지막 날 저녁에 자기를 관심 있다고 온 순자 앞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자기를 관심 있다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먼저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겠다든 안 만나겠다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지금 시간이 촉박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데이트 상황에서 나는 일단 저쪽 가서 오해 푸는 게 먼저다. 그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단지 미련도 없는 사람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 설정을 미룬다. 이러면 순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오해를 풀고. 그 오해가 지금 여기서는 하세요가 나오는 거야. 순자는 이거를 하세요. 여기서 순자 씨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23기 때 영철하고도 잘 되지는 않았을 거는 같아요. 순자 씨는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이럴 때 그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순자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다 하세요. 그때 영철한테도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를 나는 네가 그걸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옥순과 얘기를 해?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지금 그 사람이랑 잘해볼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그러면 나랑 먼저 정리하고 가. 나와 순자 언니 둘에 대해서 네가 판단을 좀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다 하세요 하고 지금 여기서 순자님은 이 일이 23기 때 일어난 일하고 똑같아. 지금 맥락이. 또 일어나고 있어. 지금 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지금 오해를 풀겠다는 이 맥락인데 이거는 뭐 편지지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권도 자존심이 참 센 사람이야. 자존심이 세고 단순한 사람이야. 만약 자존심을 애초에 부리지 않고 좀 사고를 열어뒀으면 이게 권이 자존심이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고 자신은 언제든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23옥순도
이렇게 멋진 유전자를 타고난 나를 거부할 리라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올인했어야 되나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거야. 이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도 권님이 저 편지의 내용이 만나보자가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다, 또 미련은 없다야. 저 방식이 실은 어떤 이성과 재회를 원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재회를 원할 때 나 좀 제발 다시 만나줘,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때 재회를 원할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게, 하지만 나중에 원한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그 재회 문구를 만들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그러면 이제 권은 어쨌건 자기의 자존심 버리지 않고 상대가 다시 나에게 오게 만드는, 자기를 아쉽게 만드는, 가치를 높이는 전략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문제는 그거는 권님이 1순위나 1.5순위일 때 뭔가 1순위랑 거의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거나 이 사람과 나와 1대1 관계에서나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권님은 높게 쳐줘도 3순위예요. 저런 편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나예요 미스터 권, 3박 4일이 너무 짧네요. 당신을 알아가기가, 오해를 풀기가, 풀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가. 그러면 지금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이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순자님들한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님을 정리해야지. 지금 몇 시간 남은 상황에서 순자님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건 순자 관점에서 생각해봐. 이게 지금 서사가 권 23옥순, 24옥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순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권을 알아보려고 한 게 처음에도 갔었어. 이 사람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해준 상황으로 최종 선택날 아침까지 나 저기 오해 좀 풀어야 돼서 너랑은 조금 기다려, 계속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에요. 이게 순자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칠 일이야. 이게 거의 27기 때 영수님이 영자님한테 했던 것보다 실은 더 심해. 물론 날짜가 짧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치는데, 순자님도 처음에 뭐 김님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후반부에 와서 시간이 짧았던 거는 이해하는데, 이제 어쨌건 최종 선택하는 날까지 내가 다른 사람 좋은 건 아닌데 기다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만날 건 아닌데 기다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 지금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에 잠도 못 잤네요. 그 아쉬움에 잠도 못 잘 거면 순자는 빨리 정리해야죠. 한도 권 하는 짓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 23옥순이었네 이러고 있는 거야. 돌아 23옥순, 돌다가 23옥순이야. 맞아, 처음에 해변을 걸었던 것도 23옥순이었지. 처음에 권님이 인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권님을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일단 순자 둘에다가 25옥순님도 있었어. 25옥순님이 내일부터 이뻐질 거예요 라고 말했던 대상이 권일 거야. 일단 거기 셋에다가 23옥순님도 권이 마음에 없지 않았어. 해변을 걸으면서 너무 동료 같나? 라고 생각하면서 긴가민가 했었지, 처음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24옥순도 권 고기 구울 때 옆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마음에 있었고. 그러면 25옥순님을 제외하고 11영숙과 25옥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1영숙님은 어쨌건 권님하고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11영숙님 제외하고 25옥순님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워낙 강한 분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여성분들이 전부 다 권에게 관심이 있었거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상황에서 권님은 계속 고민하다가 다 놓쳐버렸단 말이야. 하는 돌고 돌다가 다 23옥순이야. 약간 본인 얘기 같기도 해요. 본인도 결국 돌다가 23옥순이었잖아요. 처음에 신발 닦아주고 얘기하다고 했던 게 23옥순, 돌고 돌다가 다시 23옥순 으로 왔단 말이지. 24시간 동안 23옥순이었고 돌고 돌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순자들이 들어온 거죠. 처음에 23옥순이었고 그 뒤에 계속 순자들이 들어왔다기에는 그 사이에 24옥순이 들어왔었지. 본인이 고기를 구울 때도 옆에서 24옥순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도 24옥순이 있었고, 슈퍼데이트도 24옥순과 나갔고, 23옥순님 관점에서는 그랬다는 거지. 순자들이 계속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선을 안 그었기 때문이잖아. 최소한 26순자님은 슈퍼데이트까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결정도 안 내주고 당장 내일이 최종 선택인데 기다려, 나 오해 풀 거 있으니까 기다려, 오해 풀 거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좋으니까 너네들은 못 만나라고 하든가, 계속 기다려 하면 어떡해. 이러니까 이제 순자들은 그렇잖아도 지금 순자 2명이 다 약간 남 싫은 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남자 앞에서 남자한테 싫은 소리 못 해. 지금 보면 순자들이 권한테 야, 권 무슨 소리냐, 빨리 결정해라,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가게, 아니면 좋으면 좋다고 하든가. 이게 지금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쪼는데 우리 지금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다,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권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야지. 순자 둘이 워낙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26순자님은 진작에 포기했고 23순자님도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린 26순자는 뭐 갈등이 그나마 적다고 치고, 23순자님은 지금 마지막까지 권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할 거야. 그치? 순자들이 갈 곳이 없지. 갈 곳이 없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는 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도 빨리 정리를 해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라도 알아보게 해줘야지. 그 전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금 권님이 후반부 뒷담화나 다른 거에 묻혀서 그렇지 권님이 이 문제를 만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아침에 오해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권님이 만든 행동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7기의 영수님이 영자님한테 했던 거 아니면 뭐 다른 기수에서도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어떤 사람에게 네가 아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최종 선택 날 아침까지 지나버린 거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욕을 먹었어 실은. 권님은 23 옥순이 방을 나 같은 남자다운 남자를 두고 그럴 리 없는데? 날 텐데? 오해가 쌓였네? 우리 둘이 남주인공 여주인공인데? 저런 사람은 좋아할 리 없는데? 그럼 그렇지 나지 하고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강님이 계속 누워있던 것도 있지만 권이 강을 남자다운 남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지. 실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장작들이 모였어요. 23기 때 순자님, 여기서 초반에 11 영숙님이 어떤 한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모였지만 거기서 마지막에 폭탄이 딱 터져서 폭발한 부분에는 결국 권님의 이런 부분이 있거든. 권님이 순자들에게 끝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고 끌고 온 게 결국 순자들까지도 폭발하게 만들었어. 그 폭발이 23 옥순이 권을 감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그 오해가 쌓여버렸지. 한이 권한테 너는 그렇게 막 사니까 4명이나 오지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아. 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제각제각 정리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권이 계속해서 아무도 정리를 안 하고 오해를 푸니 많이 하면서 순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한은 눈치가 빠르거든. 미스터 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눈치는 빠른 사람이란 말이야.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사계 안에서는 24 옥순하고 거리를 뒀어. 순자들이 계속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을 했어야지.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어떡해. 한 번은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26순자는 지금 3번을 했는데 데이트를. 갈 곳 없는 건 순자들 입장이지. 권은 이 사람이 갈 곳이 있든 없든 본인이 정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1영숙님처럼 갑자기 김한테 간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갈 곳 없다라는 거는 본인 관점이지.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한 것 같아. 내 머릿속에는 오해를 푼 게 아닌데 아니 본인이 23 옥순님하고 오해를 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본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일단 순자들이 최종 선택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데이트를 3번이나 신청을 하면서 26순자님은 본인 손으로 권을 4번을 선택했을 거야. 첫인상 선택부터 해서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심지어 3번을 했어. 1대2 데이트 2번, 1대1 데이트로 슈퍼데이트까지 해가지고 자기 슈퍼데이트까지 썼어. 그러면 슈퍼데이트까지 썼으면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선을 그어줬어야지. 그게 안 되고 여기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순자들은 쌓이고 그게 가장 큰 장작이 돼버렸지. 그날 권이 오해하면서 24 옥순의 데이트도 망쳤고 순자들은 이날 권하고 데이트하면서도 불만이 쌓였고 23 옥순에게 폭탄이 던져진 거에는 권이 24 옥순과 데이트하면서 24 옥순의 불만이 더 증폭됐고 순자들의 불만도 권과 데이트를 하면서 더 증폭됐지. 23 순자님은 23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증폭됐지. 그 증폭은 전부 권을 중심으로 증폭된 것 같아요. 권의 증폭에는 미스터 강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판단한 권의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23 옥수님하고 권이 진짜로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설레임과 사랑이 있을 리 없다라는 권의 오만. 내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존재했을 거라고 봐요. 권은 어쨌건 23 옥순하고 1대1이든 진지한 대화든 자기는 이제 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요. 23 옥순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드디어 편지까지 쓰고 3박 4일은 뭐 너무도 짧았죠. 한은 이미 끝났다고. 한은 내가 봤을 때 너는 5박 6일이어도 안 돼. 한님이 그래도 눈치가 이제 워낙 빠르니까 설렘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그거는 뭐 약간 저의 과장도 있는데요. 권이 미스터 나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 24 옥순이 제가를 선택할까봐 미스터 나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권이 알잖아요. 여자 알잖아요. 하는 그런 말을 해. 그런 걸 보면 제갈님도 지금 남성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면 강에 대해서는 어떨까? 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꺼지지 않겠지. 뭐 같이 있는데 뭐 길에서 이 사람을 헌팅을 하는데 남친구 있어요 하고 남자친구가 만났는데 남친구가 좀 별로야. 그러면 거기서 괜히 더 찝적대는 인간들이 있어. 강은 첫인상 1대3 몰렸어요. 그렇지. 첫인상 1대3 몰렸지. 그거는 여성들의 인상이고
권의 생각은 다르겠지. 지금 이 전체적으로 폭탄은 여기저기서 같이 터진 건 맞아. 여기저기서 다 터졌어. 23기 때부터 쌓여왔던 약간의 그 정작도 있었고, 한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11영숙님의 불만도 있었고, 1대4 데이트가 되면서 쌓였던 24옥수님의 불만도 있었고, 한님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마지막에 가장 대형 폭탄이 되면서 모든 곳에 다 불을 지른 거는 권이야. 권스톤. 그러니까 이제 한은, 야,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5박 6일이어도 안 돼. 3박 4일 갈팡질팡하다 아마 마무리는 비슷할 것 같아. 라고 일침을 가하죠. 편지 주고 와야지 하고 23옥순 있어요? 25옥순님이 아이 머리 만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머리 만지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눈곱이나 떼고 좀 들어가. 역시 25옥순님은 역시 엄격하다. 쉽지 않다. 눈곱은 떼면서 부산 남자는 눈곱을 안 뗀다고 말하는 권이군요. 그치. 백화점 갈 때 이렇게 간다고. 이때도 23옥순 부산 남자 왔어에 손 좀 내밀어 보이소 하고 이 편지를 주거든요. 이때 이 편지를 줄 때 26순자님이 옆에서 보고 있어. 어제 저녁에 26순자님하고 했던 얘기를 잠깐 볼까요? 여기서 26순자님한테 권이 줄곧 저였던 거예요? 아니 줄곧 본인이었잖아. 슈퍼데이트까지 신청을 했는데 마음 결정했다고 들어서. 아니 결정했었지. 23옥순한테 거절당하고 저는 선택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왜 안 할 거라고 얘기도 딱히 안 했어. 룸메이트한테 하고. 23옥순 얘기 또 하지. 23옥순한테는 거절당했으니까. 거기서 번복은 못하지. 접어야지. 어쨌건 26순자님은 다른 사람한테 쓰고 싶지 않아서 썼다. 여기서는 와닿지 않고 됐지. 26순자님도 싫은 소리는 안 하지만 저기 데이트에서 23옥순님 얘기를 들었죠. 알고 또 있었고. 편지 받고 또 밝게 받는 이런 모습들이 23옥순님 입장에서는 배려죠.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어쨌건 근데 이 상황에서는 23옥수님은 부담을 갖고 있을 거야. 왜냐면 그 23옥수님은 약간 그 강 같은 느낌으로 봐야 돼. 부담되는 거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고 싶어. 뭔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침울하고 아니면 남하고 못 섞이는 사람은 약간 자기의 어떤 모습 같아서 또 챙겨주고 싶어 하고 본인도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도 지금 부담돼. 하지만 웃으면서 받았어. 부산 남자는 갑니다. 이야기 한번 아무래도 하자고. 이 상황을 지금 26순자님 옆에서 보고 있고 26순자님이 보기에는 편지도 밝게 받고 이야기를 23옥순이 거네? 라고 26순자는 받아들이고 있겠지. 잠깐만 기다릴래요? 권은 나 씻어야 되는데 권도 카메라에 이런 뭐 추리닝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진 않겠죠. 26순자가 옆에서 다 보고 있죠. 23옥순이 산책하자고 매달리네? 제가 지금 여전히 권을 감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26순자님은 여기서도 옆에서 보면서 오해가 생겼을 거야. 이게 26순자가 잘한다는 거 아니야. 오해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야. 26순자 관점에서는 어제 데이트하면서 제가 23옥순 얘기 계속했어. 그렇지 않아도 거슬려. 아침에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23옥순이 산책하자고 계속 말 거네. 아니 그러면 23옥순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잘했어. 잘했는데 그렇게 26순자에게 보인다고. 씻고 나 어차피 밥 먹고 있을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권은 23옥순에게 주고받고 26순자는 다 그렇게 옆에서 보고 있어. 옥순이 꼬리치는 게 맞네. 옥순이 계속해서 얘기하자고 하네. 마지막 날 아침까지 지금 나한테도 23순자한테도 답을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네. 제가 저렇게 계속 말을 걸려고 하네. 그렇게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26순자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실은 그 전날 저녁보다 더 전부터 슈퍼데이트권을 쓸 때부터 권에 대해서 지금 얘는 왜 말을 안 해주지? 말을 안 해주지? 답답하고 짜증났었거든. 그게 옆에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야지. 23옥수님이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 나랑 닮지 않은 캐릭터도 제가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요. 나랑 가장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실은 강이야. 나는 그래서 미스터 강을 이해하거든요. 어디 가면 나도 강 같아. 지금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내가 사업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뭘 해야 될 때는 하지. 기본적인 성향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한단 말이야. 알아. 저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가 쌓일 수가 있어. 아무튼 권은 외모를 체크 중이군요. 권은 사진으로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23옥순과 마지막 산책을 하고 싶은 거야. 깔끔하게 딱 변신을 하고 지금 여기에 출연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구도를 봐봐. 딱 꾸미고 나온 권 걸어오고 지금 항상 23옥순 근처에는 24옥순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 왜냐면 23, 24 옥순이니까. 보통 슈퍼데이트권 따거나 이럴 때도 보통 근처에 있었어. 이 앞에 순자 있어. 여기 한 있고 지금 23 순자 관점에서 생각해봐요. 26 순자는 권이 나한테 그래도 무슨 말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23 옥순한테 편지 주고 갔지. 순자는 23 옥순하고 저 사람이 오해를 푼다고 하더니 아침까지 아무 말이 없어.
나한테 어쨌건 다른 데 가서 뭐 할 일 하고 온대. 너랑 사귈 수도 있는데 일단 나 다른 데 가서 뭐 좀 해결하고 와야 돼서 좀 기다려. 아침까지 기다렸어. 그럼 아침에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말을 안 해줘. 다들 밥이 넘어가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넘어가지. 여기에서 권위 23옥순한테 잠깐 얘기 좀 해요 하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여기서 권위 말 안 하고 23옥순이 말해요. 23옥순이 지금 눈치가 없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여기서 전부 다 23옥순님 같은 사람이고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 저런 행동에 대해서. 난 나쁘다고 생각지도 않아.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23옥순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위 저래서 계속 망설이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린다고. 23옥순 입장에서는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따가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하자고 했어. 지금 23옥순님이 이런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몰라. 23옥순님은 왜냐면 전혀 악의가 없었거든. 어장 아니었거든. 이 상황에서 지금 23옥순님이 모른 게, 권이 지금 홀드 걸어놓은 상태의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나마 이제 26순자님한테는 어느 정도 정리한 것처럼 말했지만 26순자님도 정리 제대로 안 하고 왔어요. 지금 26순자님한테도 애매하게 얘기했어.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 26순자님한테도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 26순자, 23순자 둘 다 홀드. 나 23옥순이랑 왜 좀 풀어야 되니까 홀드. 최종 선택날 아침까지 홀드 해놓으니까 순자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너 23옥순하고 뭐 미련이 없는데 오해를 왜 풀어? 답답한데 또 순자들은 또 그런 말을 못해. 알았어. 여기에서 권이 딱 차리고 왔는데 23옥순이 탁 채가버리는 거야. 미스터 권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순자들이 보기엔. 지금 권이 순자들을 어장한 거야, 실은. 권이 순자들을 정리를 못한 거야. 그래, 그 말을 어느 정도 거절로 받아들이긴 했어. 딱히 와닿지는 않았다. 여기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텐션이 확 떨어졌다. 텐션이 떨어졌어. 또 거절당했다라고 지금 확신을 못하는 거야. 애매한 상황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 상황에서 거절당했네? 아우 오케이. 그럼 나 이제 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23옥순님이 미스터 권 부를 때 다른 출연자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저 부르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빡친 거야. 우리는 23옥순이 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여기에서 24옥순 관점에서는 내가 하던 걸 얘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3순자 입장에서는 쟤가 자꾸 저러니까 권이 계속 선택을 못하고 지금 아침까지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26순자도 아까 편지 받더니 계속 부르더니 지금 3번째 23옥순이 권한테 삼고초려하네 라고 26순자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지. 옥순님이 밥 먹고 이야기할래요? 라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옆에서 한도 듣지. 한까지. 여기서 23옥순님이 조금 이게 눈치가 더 있고 이런 사회적 지능이 더 있었다면 여자들 이렇게 모여있고 이럴 때는 말하지 않았을 거야. 권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야. 물론 그게 더 좋은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23옥순이 잘못했다고 듣는데 그렇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서 지금 그렇잖아도 이미 폭탄은 던져진 상태에서 그 폭탄에 계속 화력을 높이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 여기서 밥 먹고 이야기할래요? 권이 밥 안 먹을 건데 23순자 관점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물론 다 관점에서 생각해볼 거야. 순자 입장에서는 권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23옥순하고 어젯밤에 오해 풀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했어. 심지어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최종 선택이야.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23옥순은 앉지도 못하게 하고 데려가 버렸어. 순자들 관점이야. 심지어 26순자 관점에서는 아까 편지도 받았는데 계속 같이 가자고 지금 3번이나 얘기해서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24옥순님은 지금 23옥순님이 2명을 지금 감고 있으면서 권까지 감으려고 데리고 가네? 라고 24옥순 씨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기 관점에서. 여기 뭐 25옥순이랑 유는 뭐 둘은 그냥 섬나라 계시는 거고, 지금 이 순자들은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옥순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고, 권도 전혀 몰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23옥순님이 이 안에서 어떤 입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순자들을 홀드시켜 놓은 것이 순자들에게 어떤 행동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만, 이 사진만 봐도 이 안에서의 오해가 정말 깊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순자들은 권의 최종 선택 전에 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권을 불러내버리는 23옥순을 보고 있어. 24옥순은 귀로 자기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23옥순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와요. 이 상황에서 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정말 짜증이 나겠지. 이게 지금 오해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자들은 23옥순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가 오해대로 쌓였어. 권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순자들을 그렇게 홀드시켜 놓았
있단 말이죠. 권이 오해를 하는 바람에 24 옥수님과의 데이트에서 무례함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경험한 건 사실이야. 오해는 권이 했지만 권의 오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건 순자들과 24 옥순이에요. 그들은 권이 오해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네가 아니고 23 옥순이 권에게 제대로 선을 그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받았네 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사기 데이트 끝나자마자 내가 본 미스터 권의 표정은 그때부터 안 좋았어. 23 옥순님은 이 표정이 안 좋았던 거, 이 사람이 소외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챙겨주고 싶어 해요. 23 광수 때도 같은 문제였어. 23 광수 울어. 챙겨주려고 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정이 터져나오니까 감당을 못했지. 23 옥수님은 걔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을 감당할 만큼 또 그릇이 크진 않아. 권은 결국 약간 거절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다 내려놓게 된 거다. 그때 표정이 그랬던 것 같고, 옥수님도 내가 철벽 쳐놓고 끝인데 뭐 철벽 치긴 했는데 난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사실 너무 약간 인기남, 아쉬운 거 없고 후회 없고 잘 놀고 여자 아쉽지 않고 그렇게 봤나 봐. 잘 놀고 여자 아쉽지 않고 그렇게 봤을 수 있지. 왜냐면 처음에는 권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24 옥순이랑 옆에서 뽀뽀 얘기하니까 잘 놀고 여자 아쉽지 않고 그렇게 봤겠지. 그렇게 고민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옥순님은 지금 편지를 안 보고 나온 상태예요. 그 편지에서 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 어쩌면 마지막에 어떤 구애의 편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23기에서 통편집 되신 분이 어떤 그런 뭐 잘못된 여론을 주도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서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23 옥수는 선입견 가진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댕댕이 같아서 점점 가면 갈수록 깜짝 놀랐거든. 이거는 23 옥수님이 내가 너의 어떤 좋은 면을 발견했다, 마지막을 선택하자, 그게 아니라 너 참 지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앞으로도 잘 살아라, 그런 좋은 마무리를 바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마무리는 지금 의미 없어요. 이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가 쉬워. 나한테 편지를 줬지, 아유 그래 고마워, 너도 참 좋은 사람이고 너는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더라, 참 앞으로 힘내. 이게 23기 때 광수님에게도 했던 행동이야. 실은 광수님과 잘해볼 마음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광수가 이렇게 울고 그럴 때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우 너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 오해를 풀려다가 지금 더 큰 오해가 불러오는 거지. 그때 남자가 뭐 너무 안 울어 그랬었고, 권에게 아무 느낌 없었다면 왜 자꾸 대화를 하려는 건지, 저런 게 너무 여친들이 봤을 땐 좋게 보일 수가 없지.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다 있을 때 불러낸 것이, 또 그런 문제들을 지금 그렇잖아도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기름 붓는 꼴이 돼버리긴 했지. 여기서 권은 23 옥순이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어서 자기를 불러냈고,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좋은 면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 권은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가 서로 알아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아쉽다 라고 지금 권은 이해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챙겨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챙겨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강대하듯 하지. 어제도 미스터한이랑 내가 1시간 넘게 기다렸나? 그때는 미스터한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오래 할지 몰랐고, 미스터 권도 들어가서 잔다고 하니까 미스터 권이 보면은 23 옥수님이 이렇게 좀 뭔가 소외된 사람을 챙기려고 하거든? 문제는 그걸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고 또 이런 사람들 뭐 들어가서 잔다 한다거나 끝까지 회피하는 게 있어. 회피하다가 마지막에 뭐래? 편지도 바로 안 봐. 한에게도 예를 들어서 뭐 강을 선택해서 강하고 데이팅할 때도 한한테 가서 얘기 못해.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사람들이 미스터 권을 선택한 순자, 언니만 결정하면 된다. 여기에서 순자가 옥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만 정리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순자님도 지금 이 정도면 참다 얘기한 거야 지금. 순자님도 이게 지금 방금 전이구나. 방금 전에 23 옥수님만 언니의 선택으로 지금 다 바뀐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을 안 해서 23 옥수는 권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저 얘기를 한 거지. 언니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까지 얘기했어. 이 정도면 지금 23 순자님이 자기 불만을 엄청나게 표현을 한 거야. 옥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옥수님하고 순자님이 조금 더 서로 좀 친분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이때 아 그래?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아 그런 거 아닌데, 아씨 큰일 났네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상황이 쉽게 풀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얕은 관계, 깊은 관계 얘기를 했는데, 얕은 관계는 그런 이미지로 지키는 거고, 깊은 관계는 그 안에 나쁜 소문들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지금 23 순자님도 23 옥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이날과 비슷한 일을 겪은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 순자님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언니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원망이 섞인 말이지. 순자님 관점에서는 지금 권에게 들은 말이나 과거에 23기 때 영철과 데이트를 했을 때 겪은 거나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언니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옥수님은 지금 내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해?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게 뒤에서 안 나와요. 이 뒤로 얘기가 어떻게 풀린지를 모르겠어. 옥수님은 좀 반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권을 발로 불러내서 그런 얘기를 이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뭐 화면에서 보인 게 없으니까. 어쨌건 순자 씨는 그렇게 쌓여온 권이 나를 이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방점을 찍어버린, 터져버렸죠. 그게 23기 때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완전히 터져버린 상황이었지. 권은 자기가 답답했고 순자들한테도 이야기했다. 두 분이 계속 선택해 주는데 걸음이 그쪽으로 옮기진 않아. 감사한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어 이분이랑. 이거를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냐고. 아니 그러면 정리를 그쪽이랑 하든가. 23옥순과 정리가 안 됐어. 23옥순은 순자들한테도 이야기했냐? 이야기했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이제 23옥순님은 이제 인지했지. 지금 옥순님은 지금 권이 최종 선택한 날 아침까지 순자들에게 선택을 보류하고 나랑 대화를 하겠다고 한 거를 몰랐죠. 순자는 그렇게 보류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게 옥순이 어떤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권이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드니까 둘이라도 빨리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옥순은 나는 뭐지? 내가 왜 뭐지? 나는 권하고 뭐가 없는데 왜 나를 끼워 넣었지? 옥순 씨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권은 씁쓸하네. 옥순이 제가 진짜 시야가 좁나 봐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강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옥순님도 강이 옥순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나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고 지금 권이 이렇게 오해를 쌓일 때까지 권이 무슨 생각하는지 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강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런 면에서 23 옥순님하고 강은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23 옥수님이 강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어떤 연민 같은 부분이 섞여서 끌렸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볼수록 비슷한 구석이 많아. 23 옥수님하고 강은. 왜 23 옥수님이 강을 보면서 짜증도 나고 연민도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권은 이런 얘기를 이튿날 때 하셔야죠. 옥수님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네요.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건 끝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23 옥수님은. 지금 권의 편지조차 안 읽은 상태란 말이야. 여기서 또 이거는 약간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권하고 옥수님의 현재 상황에서 정보의 차이가 또 있어. 무슨 정보의 차이가 있냐. 권은 편지를 줬어. 옥수는 편지를 안 읽었어. 권은 옥순이 편지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 옥순은 권의 편지의 내용을 유추하고 있어. 권은 그 편지에 행복했다, 안녕 이 얘기를 썼어요. 옥수는 그 편지에 마지막 구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옥수는 너 참 좋은 사람이고 그 편지도 고맙고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만약 권이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을 그거를 알았어도 달랐을까? 이게 편지 읽고 나서인가? 편지 읽고 나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쨌건 권은 꼬여서 그랬대. 이게 만약에 오해가 없어서 1대1로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최종 선택은 23 옥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권은 23 옥순으로 좁혀진 상태에서 최종 선택을 하냐 마냐의 고민이었다면 순자들한테 그러면 안 됐어. 순자들한테 그쪽에도 빠뜨리지 않고 불을 딱 질러준 건 권님이었죠. 한까지는 그렇다고 쳐. 11영숙님은 어쨌건 계속해서 그 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그게 순자들에게도 같이 얘기가 오고 갔고, 남자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나는 남자, 강은 남자답지 않은 뭐 그런, 이건 좀 무의식이겠지만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미스터 권은 해변에 나가서 23 옥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23 옥순밖에 없는 사람이 왜 순자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고. 아니면서 그 사람들의 데이트권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낭비하는 거는 권님이 너무 자기만 생각한 거야. 저 대화는 옥순이 편지를 읽고 난 뒤인구나. 오케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이면 저거는 권이 나를 거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다라고 봐야겠네. 예를 들어서 권이 구애의 편지를 썼다면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꼬였었어. 그거는 23 옥순님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요. 23 옥순은 너에게 내 최종 결정을 보여줬는데 나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더라. 우리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잘 빚어내서 만들어준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기는 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지. 우울한 유전자는 뭐 농담이었겠지만
저 진지한 표정을 보면은 그래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물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조금 기다려주고 내면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판단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뭐 일침을 가하는데 본인이 더 알아야 돼. 마지막까지도 실은 순자님을 정리하고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순자님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23옥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보기에는 이건 성별을 바꿔도 간보기로 보이는 거지. 그래도 어쨌건 잘 살아라. 이건 자존심이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처음 등장할 때 안경도 벗고 깔끔하게 입으려고만 했을 텐데 너무 차려입은 게 독인 것 같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별의 메시지를 했을 때 너는 너무 착해서 못 만나겠어. 구라야. 너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어. 구라예요. 그런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이별의 이유를 들었다고 나에게 문제가 그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결국 자기가 판단해야 돼. 제가 나쁜 남자 같다고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권은 뭔가 솔직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23옥순이 보기에. 마지막까지도 계속 순자들 그리고 24옥순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최종 선택으로 이어집니다.